태어난 새끼 낙타들이 펄짝거리며 우리 안을 뛰어다닙니다. 수의사들이 새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동안 목장 주인은 어미들을 위한 영양식을 준비합니다. 새끼들이 행여 감기에라도 걸릴세라 따뜻한 속옷도 입혀줍니다. 天比较冷，所以我们给小骆驼穿棉衣，防止小骆驼着凉生病。等小骆驼长大了，毛长全了，就不用穿了。 현지 관련 부처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가를 찾아 낙타 사육과 질병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낙타들의 출산 현장을 지킵니다. 낙타 3만 6천여 마리를 사육 중인 푸하이현에서는 올해만 9,600여 마리의 새끼가 태어날 예정인데 덕분에 현지 주민들의 소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코로나 환자 발생 5년, 당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2020년 3월 마트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줄리아 씨의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켄터키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It is a single case. It was expected.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certainly doesn't mean any family should panic. It just 당시엔 백신이나 치료법도 없었기에 두려움을 안고 병원에 입원한 줄리아 씨,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Tried to prepare myself for the worst too when they told me I'd be on a ventilator and they didn't know what was wrong with me, so I tried to say my goodbyes to the people I love. So. 한때 심각한 상태였지만 2주 뒤 퇴원이 가능해졌고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일상으로 돌아가 제법 이름을 알린 케이크 제작자가 됐습니다. I've got so much to live for and I'm really appreciative. 당시 켄터키주에서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2만여 명. 일상의 소중함을 잃게 될 위기에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줄리아 씨는 매일매일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지 4년. 이곳은 카레니주에 있는 미얀마 반군부 무장단체 URF의 여전사들 막사입니다. 쿠데타 이후 반대 진영에 대한 폭력 진압이 이어지는 상황을 외면하지 못해 입대를 결심했다는 게 이곳에 모인 여전사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모니카 씨는 특히 반군부 시위 중 여성들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최전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업과 꿈을 잠시 접어두고 무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전투에까지 나선 여성들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끝까지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폭격과 고문 등으로 숨진 미얀마 여성은 1,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여전히 값싼 물건의 대명사로 여겨지죠. 그런데 중국 기술력이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더니 이젠 한국 제품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한우리 박경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삼성보다 얇고 We now present the industry's first 8.93mm foldable phone. 삼성보다 한 번 더 접힌다는 중국 스마트폰. It is the world's first trifold smartphone. 이 중국 브랜드, 장단점은 다르지만 삼성보다 카메라만은 낫다 앞세우고 있는데요. 삼성도 애플도 대체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내부는 어떨까요? And is now produced by a Chinese manufacturer.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에 미국의 퀄컴 칩을 넣은 삼성전자와는 다른 행보입니다. 삼성은 신제품 가격도 동결했는데 중국 업체는 그보다 비싼 제품을 내놓으며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까지 좀 비교하고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중국 스마트폰의 세계 출하량은 삼성, 애플에 이은 3, 4, 5위. 여세를 몰아
최신 스마트폰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 많은 양의 배터리를 담아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정식 발매되는 걸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보안 이슈가 남아있지만 미국의 관세를 피해 한국 수출을 강화할 경우 국내 시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을 따라잡고 역전했던 것처럼 중국이 우리를 따라왔고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나라 소비자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 가성비 제품뿐 아니라 하이엔드 상품까지 한국 시장 공략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한국산이 가격과 성능 모든 면에서 중국산에 포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과거엔 이런 한국 제품, 우리 기술로 중국 공장에서 값싸게 만들었죠. 이것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로 한국 공장에서 만드는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부산의 한 자동차 공장. 지난 1월 설비를 대폭 개편해 전기차도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나올 첫 전기차는 폴스타4. 중국 지리그룹이 최대 주주입니다. We have created a new breed, combining the sportiness and elegance of a coupe with the space and comfort of an SUV. 첫 해 생산은 모두 북미 수출용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대신 한국에서 생산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율을 피할 일종의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국 내 생산해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게 뭐 관세라든지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대상 보호를 우회하는. 조리용 로봇을 주로 만드는 한 중소업체는 중국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1위 협동 로봇 업체에서 시스템과 기술, 부품을 지원받아 완성품을 만듭니다. 중국은 세계 생활용 로봇 시장을 장악할 만큼 앞서 있습니다. 중국에 이미 상위 레벨로 와 있는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따라간다는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불상설하고. 지난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는 8조 4천억 원 규모, 2023년보다 3.5배 넘게 늘었습니다. 탄탄한 자본력, 첨단 분야의 기술력을 무기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하도급 기지를 넘어 생산 기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정부가 휴학을 강요한 의대 학생의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 대학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유급 또는 재적 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아직 학생들의 호응은 없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입생들에게 수업을 거부할지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모 의대 학생의 예상과 달리 불참 의견이 우세하자 실명으로 조사했다는 신고가 교육부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의 측은 단체 대화방에 투쟁 가이드라인을 올리고 휴학 신청서 사본까지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의대 학생에는 휴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휴학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의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27일까지 복학 신청을 안 하면 유급 또는 재적 처리된다고 알렸습니다. 연세대 의대 등 서울 소재 의대 대부분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복귀 시한을 3월 말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휴학과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라고만 하고 있는 꼴이랑 다름이 없고. 사직 전공의들도 시큰둥합니다. 작년에 사태를 좀 수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왔으면 차라리 좋았겠죠. 일반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덮어두고 돌아와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계속 꼬이는 형국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한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신한은행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심차단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원화와 외화의 수시 입출식 계좌에 비대면 신규 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서비스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사가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약세에도 국내 증시 동반 상승 중입니다. 전일 하락을 딛고 코스피 시장 반등 중이고 코스닥 시장도 닷새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양측이 추가 관세 발표 후 철회하는 등 장중 변동성이 심화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상승했고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한편 1월 구인 건수는 774만 건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하며 견조한 고용 시장을 시사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6.19포인트 상승한 2573.79에 코스닥은 11.8포인트 오른 733.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주요 업종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중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4% 넘게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로템 최고가를 경신 중이고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와 세아제강을 비롯한 철강주 흐름 좋습니다. 반면 LNF와 현대모비스, 넷마블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 역대 신고가를, 코오롱티슈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리노공업 강세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1,433.48에 나스닥은 17,436.1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는 하락 중이고 일본 증시는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2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이어서 황사까지 날아오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권, 광주와 울산, 부산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고미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후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경기 서해안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광주 1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